8월 18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의 지수의 하락의 요인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7월 PPI의 급등, 바로 이 부분이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7월 PPI는 0.9% 급등을 했죠. 이러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이 공급 측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향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수의 조정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어떤 부담인데, 지난주죠, 8월 14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끝이 났어요. 자,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가 끝날 때까지 정부에서는 수정안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따라서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시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지만은 정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소극적 또는 중립적 그러한 입장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도세 과세 기준 50억 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이 두 가지의 수정안이 모두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증시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인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조정을 보였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장중이나 오후장으로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할 수 있는데,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종가 저점권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미국 증시의 오늘 밤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 성격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서 오늘 지수의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짚어봤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번 주에 어떤 지지선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5주선 위치였어요. 5주선. 코스피는 3188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805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5주선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5주선은 319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3포인트의 5주 이평선이 현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5주 이평선을 오늘 모두 하향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일단 5주 이평선 하향에서는 확인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오늘장의 조정도요, 이후에 대반등 시도는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그냥 내려가기보다는 대반등 시도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대반등 시도가 3100포인트를 하향하지 않고 대반등을 시도하는 게 좋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대로 뭐 하향을 했다가 여기서 대반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대반등을 시도했다가 이게 강하게 대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3100포인트를 하향하는 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100포인트를 하향할 경우에는 21이평선이죠. 요 분홍색의 21이평선이 하방으로 좀 꺾이는 그런 모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증시 자체가 여기에서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31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대반등을 시도해 나가고, 이 대반등이 기존의 이 패턴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조정은 이후에 대반등 시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31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종전, 휴전, 뭐 평화 협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에 들어설 경우 증시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워낙 길어지면서 말이죠. 증시에 큰 영향을 일단 당장은 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푸틴과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일단 침공을 하면서 뭐 땅을 뺏는 것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에 두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정권 교체나 헌법 개정, 뭐 군사력 제한, 뭐 러시아어에 대한 공용어로서의 어떤 사용, 뭐 역사 교육에 대한 어떤 재편,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에 북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단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그 빼앗은 땅은 자기 나라 땅으로 인정을 해 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다시 다 돌려주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면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전쟁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막 그동안 입었던 피해 보상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들이 침공을 한 거니까 뭐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땅을 내놓고 종전이나 휴전을 할 리가 없죠. 그죠?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 땅을 갖다가 지금 침공을 받아서 파괴된 것도 그렇고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도 엄청난데 땅까지 내줘야 되느냐? 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물론 뭐 러시아의 탱크가 11,000대 이상 부서졌다고 그러죠. 뭐 인명살상, 인명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러시아도.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 커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둘이 계속 전쟁으로 버텨나간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구에서부터 안 돼요. 러시아는 계속 징병을 하면 되는데 러시아는 이제 징병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방이나 미국의 어떤 지원까지 약해진다면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에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복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러시아로서는 지금 빼앗은 땅은 자기 나라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일단 막으려고 하는, 뭐 나토 가입을 안 하는 대신에 뭐 일부 서방의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는 거는 뭐 그냥 인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이런 쪽을 막으면서 빼앗은 땅은 자기 나라 땅으로 가져가는, 이게 이제 뭐 최소한의 목표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뺏긴 땅을 여기죠. 요 표시된 요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땅은 뭐 어쩔 수 없이 내주더라도 돈바스 지역이죠. 요 땅은 어쩔 수 없이 내주더라도 그러면은 대략 20%의 영토를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되 이거를 러시아 땅이라고 법적으로 못 박지는 마라라는 거죠. 넘겨는 주되 법적으로 러시아 땅으로 못 박진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의 영토를 가지되 여기에 일단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 보장.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는 그런 방안도 좋고, 물론 좋지만 특히 미국의 안전 보장, 이거를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안전 보장. 그러니까
이 땅을 넘겨주되 요거는 러시아 땅으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대신 요 80% 땅에 대해서 미국이 포함된 안전보장 이거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휴전보다는 약간 종전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휴전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으로 유도하면서 결국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 약간의 이런 식의 어떤 전개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있어서 미국과 서방 쪽의 개입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얻는 기대 이익은 예전보다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최근에 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지수 관련해서 후속 흐름에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해서 매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쉽지 않은 그러한 하루였는데요. 좀 더 조금 나은 그러한 흐름이 내일은 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